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46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대부분이 하나 이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보에 밝은 분들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자세하게 보시고 마지막에는 460가지 이상의 복지 서비스를 정리한 자료 꼭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올해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 책자만 총 41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페이지 속에 460가지 이상의 복지 서비스 혜택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는 생애 주기별 그리고 대상이나 특성별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아이에 대한 지원금, 청년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부부나 가족에 대한 지원금, 또 중장년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많은 대상, 특성별,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복지 유튜버들도 이런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저장해서 보는 것이 편리한데요. 만약 다운받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에 가시면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편TV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또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 중에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임신부나 보육과 관련된 지원금, 보건과 관련된 지원금도 있고요. 또 각종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외에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있고요. 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희망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제도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느냐, 나이나 각종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이런 것들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내용을 보고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꼭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최근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어떻게 다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있는 가정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도 있고요. 아이돌봄 서비스나 그 밖에 연장형 보육료 지원, 여기서 아마 아이를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요. 또 빠뜨리고 나만 받지 못했던 지원금이나 급여, 수당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있다 하는 가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제도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초등 돌봄 교실, 다 함께 돌봄 사업, 지역 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아프신 분들, 치료가 어려운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 정책, 여기에다가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나와 있고요. 취약계층의 알코올 중독 문제 관리 사업, 또는 정신건강이나 각종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22년에 없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추가된 사업이고요. 부모급여,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되는 모든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4.19 혁명 공로 수당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보훈처의 생계지원금도 새로 추가되었고요. 고용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일명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지난해와 조금씩 바뀐 내용들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인데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당의 단가가 50%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원 단가가 제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제가 6만 원, 시설 3만 원까지 확대되었고요.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달에 30만 원까지 자립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달에 4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지원 대상 그리고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자,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도 있는데요.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을 했다. 이때 휴가를 가신다면 휴가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20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21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아니다. 바우처로 지급 방법이 바뀌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대학원생까지만 학자금 대출 지원해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원생, 특수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기술 석사 이수 중인 학생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 인정, 학습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460개 이상의 복지 서비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면 복지 서비스 책자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보시면요. 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주거지원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그리고 행복주택 공급,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의 매입 임대주택 지원 사업, 에너지 바우처까지 담겨 있고요. 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인데요. 여기에다가 평생교육 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희망저축계좌나 근로장려금까지, 그리고 임신과 보육 지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보건의료 지원 사업, 이런 보건 분야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 국민이 해당됩니다. 자, 노령층 관심 가져야 되는 기초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치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이런 노령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장애인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이나 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듯이 대상이 나와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느냐 자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얼마만큼 지원금을 지원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또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나 장제급여 같은 내용들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때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문의하시면 되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나와 있는 전화 확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13페이지까지 있는 이런 각종 지원제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체크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더보기란에도 그리고 댓글을 고정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이 책자 다운받으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460가지 중에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